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바둑 라이브 시간입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32강 시작합니다. 안영정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 가져와야 될 텐데요. 네, 삼성화재배를 떠나서 요새 네. 세계대회 전부 다 네. 중국세가 좀 강하잖아요. 예. 이번만큼은 좀 한국이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18년 들어서는 그래도 2017년보다는 좀 나아진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의 활약상이 빛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네. 그 기세가 이번 대회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기원 주최주간입니다. 삼성화재 후원이고요. 5월부터 12월까지 7달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이번 대국은 삼성화재 고양 글로벌 캠퍼스에서 두고 있습니다. 네, 32명의 본선 멤버 통합예선 참가자가 19명 통과를 했고요. 네. 정시드 4명과 국가시드 8명, 그리고 와일드카드 1명이 합쳐져서 32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일드카드 이번에 누가 받았나요? 대만의 왕이한진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왕현진 선수. 이번에 LG배에서도 좋은 성적 받았었죠? 네, 국소 300배 준우승이 좀 아무래도 좀 좋은 효과를 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와일드카드로 좀 기대가 되는 상대 선수이기도 합니다. 32강전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더블 일리미네이션.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2패를 해야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승만 하면 올라가고 2패를 하면 탈락하는 구조. 네. 나중에 1승 1패끼리 도토한 사람끼리 수도 있어요. 3회전에서. 그렇습니다. 의외성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대회 방식이고요. 16강, 8강 단판 승부고요. 준결승, 결승은 3번입니다. 우승은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12번, 8번, 2번 우승 횟수. 많이 따라왔네요, 중국이. 초반에 이제 한국세가 굉장히 강했고 네. 이창호 구단을 비롯한 이제 전성기 시절에 많이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래 들어서 중국세가 강하면서 네. 3회 연속 중국이 우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을 쫓아오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이번에 다시 우승을 해서 좀 격차를 벌렸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자, 대진표, 지금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선수들이 1라운드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자끼리 2라운드를 두게 되고요. 패자끼리 역시 2라운드를 둡니다. 2승자가 나오면은 본선 진출, 그리고 1승 1패끼리 3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박정환 선수의 조, A조부터 보죠. 천야오의 박정환, 구찌하오. 일단 3파전이 눈에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셋 중 둘이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두려울 상대는 없겠지만 네. 그나마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야오에 예. 작년 삼성화재 우승자인 구찌하오 선수가 있는 A조, 지옥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B조로 넘어갑니다. 최정수의 이세돌 타오신란.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세돌 스웨가 눈에 들어오고요. 예. 최정 타오실란 선수도 만만치 않은 상대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C조 갑니다. 안국현, 천츠젠. 안국현 선수 괜찮을 것 같고요. 서봉수, 퉁멍청. 안국형, 퉁멍청이 일단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이름으로는 뭐야 A조 B조에 비해 부족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안국현 선수와 통멍청 선수 두 선수가 작년 4강입니다. 아. 그러니까 4강 시드인 만큼 네. 아마 두 선수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 네. 다만 서봉수 구단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뭔가 신기한 모습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판이 조금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자, D조 봅니다. D조 커제가 있습니다. 커제는 좀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왕이한진 선수가 이제 와일드카드잖아요. 네. 아마 이 판만 이긴다면 별 문제 없이 우리 왕이한진 선수를 비롯해서 일단 셰어라우 선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창석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시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가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왕이한진 선수가 뭐 실력이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네. 커제 셰어라우 두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2조 보죠. 나현, 판인너, 신민준, 리시아나오. 2조는 굉장히 피곤하네요. 일단 4명 모두 네. 서로 할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조예요. 예. 정말 서로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신민준 선수, 나연 선수 모두 요새 괜찮기 때문에 예. 두 선수가 좀 힘을 내서 두 선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F조. 김지석, 벤샤오, 이영주, 양딩신. 이영주 선수가 여자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3파전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즘 김지석 선수 좋죠? 근데 김지성 선수 당연히 괜찮고요. 일단
중국 선수들이 좀 까다로운 상대이긴 해요. 일단 네. 렌시아오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랭킹 2위고요. 네. 양댕신 선수 굉장히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상대들을 만난 거는 사실인데요. 네. 뭐 김지석 선수가 두려워할 만한 상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김지석 선수와 중국 선수 한 명 올라가는 네. 그런 코스가 좀 그려집니다. G조 봅니다. 윤성식 아마추어 7단입니다. 판샤오, 이야마 유타, 탕웨이싱 유일한 아마추어 본선 진출자인데요. 근데 일단 중국 두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고요. 그렇죠. 이에만 유타는 일본의 단연 1인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아마 윤성식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지도 좀 관심사가 되고요. 네. 아마 이에만 유타 선수와 탄샤오 선수가 마지막 한 대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좀 그려지기는 합니다. 탕웨이싱은 그래도 좀 위로 쳐주는군요. 네, 아무래도 상해신 선수는 또 삼성화재배에 좀 인연이 깊은 선수여서요. 네. 삼성화재배에서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조 마지막 조입니다. 신진서, 우광야 오늘 중계판이고요. 류시훈, 리샹이. 류시훈 선수는 시니어로 올라왔습니다. 신진서 선수 완톱에 우광야, 류시훈, 리샹이 세 선수 3파전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신진서 선수가 올라가는 거는 너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리샹이 선수는 아직 뭐 이름 알려지지 않은 신예고 예. 우광현 선수 꾸준하긴 하지만 뭐 특별한 활약이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신진서 선수가 유력하고 나머지 세 사람 중 한 자리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진서, 우광야 10살 차이가 납니다. 공식 대회 첫 대결이고요. 우광 2위와 31위. 그래도 2013년 삼성화재배 4강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광야. 우광현 선수는 뭐 한 방에 있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유리한 그런 승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 신진서 선수가 이 성적이 최고가 4강이에요. 세계대회 결승은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걸로만 보면 우광야 선수도 4강이에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랭킹이나 뭐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우광현 선수가 예선 결승에서 네. 중국의 미이팅 선수를 이겼어요. 그런 만큼 미이팅 선수를 이긴 만큼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둑도 나름 재밌는 바둑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삼성화재배 이번 32강전의 선수들 몇 면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분전을 기대하면서 대국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삼성화재배 32강전이 치러지는 고양입니다. 고양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네. 굉장히 깔끔한 시설로 운동 시설도 괜찮고요. 네. 자, 이세돌, 신진서, 박정원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 이영주 선수까지. 커제. 자, 엄영수 씨도 보이고요. 조은영 구단의 모습, 이창혁 구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별도의 제전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996년 메이저 세계대회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감독원의 정혜인입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배우죠. 정혜인 씨가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축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응원합니다. 가자. 최정 선수가 유난히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커제. 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중국 선수가 먼저 조 추첨을 먼저 합니다. 네, 세계대회 규칙이 좀 그렇죠. 네. 참여호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스웨 선수가 B조로 갔습니다. 서봉수보다 그러면은 B3을 보겠습니다. F1. 네, 최정 선수 B1을 뽑았습니다. 이번 2018년 삼성화재배에서 양신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쟤는 올라서줘야죠. 근데 한국 바둑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그 선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제한시간 2시간 1분 5회씩 주어집니다. 덤은 6판 항공룰입니다. 2시간에 1분 5회면은 2시간이 지난 후부터 1분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2시간이 딱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요새 트렌드는 네. 2시간을 다 쓰지 않고 빨리 두는 편이 많기는 해요. 네. 초읽기에 몰리면 실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시합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시합은 1시간 55분에 5분 주는 것도 있고요. 1시간 50분에 10분 주는 시합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통용되는 거는 역시 일단 농심배 스타일인 네. 1분에 1분 초읽기 1회 네. 그리고 삼성화재배 같은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예. 그리고 LG배의 경우는 예. 3시간에 네. 40초가 주어집니다. 네. 근데 LG배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기 때문에 본선전은 이제 뭐 9시에 시작할 때도 있는데요. 예. 좀 바둑이 빨리 끝나요. 왜냐면 선수들 배가 고프거든요. 아하. 점심시간이 없죠? 네, 점심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삼성화재배도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네. 또 아침을 먹을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네. 조금은 템포가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0초에 비하면 초읽기에 몰렸을 때 그 위험도가 좀 적어서 조금은 더 삼성화재배 좀 시간을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네. 자, 내기가 화점입니다. 요즘 뭐 너무나도 익숙한 포석이고요. 사실 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 올드 팬들, 바둑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둑이 너무 재미없어졌다. 포석이 뭐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화점이 많아진 거는 옛날에 많이 뒀었잖아요. 순장 바둑이요. 네, 뭐 순장바둑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3연성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예. 근래 들어서 화점에 대한 변화가 많아졌고요. 네. 과거에 비하면 화점에 대한 변화가 네.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점의 새로운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양걸침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걸쳐가죠. 그러니까 네. 서로 막 걸치고 손 빼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한데요. 근데 3연승은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3연성은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여기를 또 3-3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향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 좀 그 가치를 좀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다양하게 판을 운영하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바둑은 좀 어지럽네요. 시작부터. 보는 제가 약간 두통이 생길 정도로 좀 여기저기 걸쳐가는데 예. 기세가 충돌하는 느낌도 들고요. 뭐 흉내 같기는 한데 흉내는 아니고요. 흉내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이제 네. 신진석 구단이 이쪽으로 걸쳤다면 이곳을 걸쳤다면은 흉내죠. 흉내 바둑인데 네. 신진석 구단은 흉내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신진석 구단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포스의 트렌디를 네. 거의 주도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예.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만큼 화점을 많이 선호하고요. 지금 인공지능에 가장 가까운 기풍을 가진 기사들을 꼽으라면은 커제, 박정환, 신진서 이 정도 저는 꼽고 싶거든요. 글쎄요. 기풍으로만 놓고 보면은 역시 박정환 구단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커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경우는 예. 인공지능의 스타일을 본인의 색으로 좀 녹여내려고 하는 아.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뭐 집착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인공지능을 많이 신경 쓰는 선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예. 그 평소에 기품과 가장 위화감이 없는 선수가 박정환 구단이기는 해요. 네. 컴퓨터 같다는 느낌 들어요. 네, 뭐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예. 박정환 구단에 대한 평은 좀 무결점, 네. 실수가 별로 없다, 예. 단단하다, 그리고 정리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네. 실제로 인공지능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인공지능 스타일로 포석을 짜서
본인의 스타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인공지능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만큼 흡사한 기사는 드물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죠. 색깔이 있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의 포토를 좋아한다고 해도 본인의 색깔을 좀 내려고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커제 구단은 아마 그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중간 정도? 아, 요새는 사실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풍적인 네. 부분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예. 어떻게 첫 양걸침이 이제 나오네요. 다 손을 뺐는데요. 이제 기풍 이야기를 할 때 인공지능에 가깝다, 인공지능과 스타일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어쩌면 기풍이라는 단어가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풍. 왜냐면은 그렇죠. 전부 다 자유자재로 두기 때문에 예. 옛날에 이제 다케미 야마사키 구단이 얘기하던 본인은 자연유다라고 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진짜 자연유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딱 이렇게 둔다라고 정한 적 있기보다는 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좀 더 임기응변이 좋은 쪽이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변해가고 있고요. 네. 도 보니까 저도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 이제 인터넷 대국을 도 보니까요. 확실히 바둑 자체는 초반은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데 재밌어졌어요.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중반 이후에 좀 더 생각의 틀이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삼삼도 들어가는데 네. 못 들 수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중반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이거에 걸친 수에 대해서 좀 이런 걸쳐놓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였을 때 네. 축으로 잡을 때 이곳이 축머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걸쳐져 있는 게 일종의 축머리가 되는 거죠. 어.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아니면 이게 일단 여기까지 느는 건 당연해요. 네. 그래서 배기 싫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는데 글쎄요, 이 진행은 이것도 옛날 정석이죠. 뭐 이렇게 네. 많이 요즘 좀 두는 모양인데 나오던데요.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쪽에 돌이 있어서 싸움 자체가 좀 백 입장에서. 할만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우광야. 2000년생과 1990년생. 10살 차이가 납니다. 랭킹은 2위와 32위. 광야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활약한 지가 제법 됐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지도 좀 됐고, 또 삼성화재배에서 4강에 올렸던 게 5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꽤 꾸준히 성적을 거둔 기사. 네. 하지만 그러니까 2013년 이후로는 네.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네. 약간 좀 밀려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도 중국 랭킹을 30위권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절대 방심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미팅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선수예요. 예. 그만큼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요. 예. 이제 또 어떤 프로기사, 동료 프로기사한테 제가 우광야가 어떤 스타일이냐 네. 물어보니까 본인만의 고집이 굉장히 있고 아. 또 수익기가 굉장히 탄탄하다. 또 장고파기 때문에 그때그때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는 편인데 네. 명확한 기풍을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이 탄탄한 본인만의 색이 있는 기사다라고 네. 표현을 했거든요. 자, 신진서 선수의 날카로운 기풍과 맞부딪힌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진서 구단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밀고 들어갈 때, 뭔가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우광야의 노림수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숨겨진 수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게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를 이제 우광야 선수가
숨겨놓은 함정에 걸려든다면은 이제 신진서 구단도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네.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다면은 좀 신진서 구단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쭉 가지 않을까가 저의 예상인데요. 네. 일단 초반은 글쎄요. 지금은 젖히고 싶지는 않네요. 축이 좋은 만큼 흙에 이곳을 젖혀서 두는 것을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싸움 뭐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만 좀 백이 좀 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집이 좀 많은 흐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두텁게 끊어가고 싶습니다. 이곳을요. 네. 뭐 이런 단수 치는 것은 뚫어서 흙이 충분히 둘만합니다. 이 백돌이 모양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무리 빵따냄을 했어도 오히려 이 돌은 두터움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 돌은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흙이 좋아 보입니다. 네, 끊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저렇게 끊어간 이상은 첫 번째로 보여주었던 그 진행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네요. 네, 이 변화는 뭐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아마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과거라면은 대개 실리가 굉장히 크지 네. 않느냐라는 평이었을 텐데 네. 근래 들어서 이런 두터움의 가치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정석이 되면 우상기 쪽의 흙 날일자가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보이네요. 이쪽이요. 예.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글쎄요, 백도 나름 견제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조금 둘 수 있는 모양이죠. 네, 서로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예상대로 이어갔고요. 저기를 축으로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늘면 어땠을까요? 느는 변화도 있나요? 축으로 잡을 수 있는 늘을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곳을 느는 걸 네. 이쪽을 느는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어차피 백은 어차피 넘을 테고요. 예. 흙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이 한 점을. 예. 근데 지금 빵 따냄이 더 네, 낫다. 빵따냄으로 잡는 것보다 이 한 점을 잡는 이상적인 결론은 없습니다. 아. 자,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흙은 한 점을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느는 수는 손 뺄 수는 없었느냐 그 얘기였죠. 아, 그쵸. 이게 네. 늘고 손 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였습니다. 손 빼고 갈 자리가 예, 뭐 이쪽이긴 네. 하지만 이곳 이제 흙이 도야죠. 예. 이제 백이 이곳을 밀고 예. 이곳을 뛰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누가 좋은 싸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그렇네요. 흙돌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받으면 끊어서 예. 바로 이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손을 빼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단수 치고 한 점 드러내는 걸로 결론 짓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은 예. 이곳을 끊는 수를 두려면은 예. 축이 좋지 않으면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늘어서 네. 이제 받게 하고 또 손 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면은 이미 백이 좀 편해요. 아. 이쪽에 뒷맛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축이 좋지 않을 때는 끊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 요즘은 조심스러워져요. 정말 인공지능 나온 다음부터는요. 뭐 몇 가지 정석들이 네. 좀 변하고 개편되고 예. 실제로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유력하던 수법들이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요. 이제 새로
바둑을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고전 기보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연구생 때나 뭐 그렇죠. 바둑 공부를 할 때요. 이제는 그 예전 기보들이 좀 인공지능에 밀려서 그냥 취미 삼아서 보는 정도 외에 공부하려고 예전 기보를 보는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뭐 2년 전 이후의 기본은 그러니까 알파고가 등장한 이전의 기본은 예. 어느 정도 폐기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수라고 생각했지만 예.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한 자리들이 많거든요. 예. 심지어 인공지능 수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달 전께 좀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템포로 바둑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오히려 어린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기보들을 나본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본인의 예. 스타일이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십 년간 해왔는데. 그걸 바꾸려는 거에 대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예. 이질감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 생활이나 입단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은 네. 바둑 경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연구생들은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어쨌든 수일기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 모양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실 인공지능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반전 이후는 오히려 인공지능의 포석을 사용한 네. 지금 프로 기사들 기보를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진서 선수나 박정환 선수의 그렇죠. 바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 박정환, 커제 예. 이런 기보들을 보다 보면은 예. 초반은 인공지능의 색깔을 예. 중반전에는 사람의 색깔을 네. 좀 묻어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다른 프로기사들, 중국의 프로기사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네. 알파고를 제외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이라는 예. 이제 절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제구단이나 미팅 뭐 이런 선수의 기보를 보면은 굉장히 절이랑 비슷하게 둬요, 바둑을. 그 미위팅을 우광야가 탈락을 시켰죠. 그렇죠. 이제 미팅 구단의 최대 장점은 수일기인데요. 네. 그 수일기에서 버텨내고 반집승을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확실히 우광야 선수가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노림수가 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대가는 맞아요. 네. 저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의 단점으로는 예. 뭐 요새는 굉장히 많이 고쳐졌습니다만 네. 역시 약간의 경솔함과 예. 흥분을 할 때가 많다, 순간적으로 울컥할 때가 많다라는 평인데 네. 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신진서 구단 입단 초기에 비하면 훨씬 더 차분해졌고 예. 조심스러워졌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리어가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 초에 몇 번의 경험을 하면서 네.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이 확실히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선수고요. 신진서 선수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니 미성년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그쵸. 이제 신진서 구단을 제가 본 지만 해도 벌써 6, 7년 돼가는데 네. 아직도 미성년자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는 선수기도 하고요. 2000년생입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을 둬요. 일반적인 수법은 아닙니다. 네. 방향상으로는 역시 이쪽으로 날일자 혹은 위로 가는 게 보통인데 예. 아마 우광야 선수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싸우는 게 별로 내키지 않는다. 여기 돌이 없을 때 뭐 싸울 수도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실내로 가는 거죠. 우하기, 좌상기 그렇게 백이 실리 차지하면 흑 입장에서는 집이 좀 신경 쓰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돌 세 개가 네. 이 흑돌이 없으니까요. 예. 이쪽 두 턴과 이쪽을 모두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좀 백이 앞서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싫다. 노왕에서는 그게 좀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받아주면은 받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받아주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때 네. 지금은 축이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두기가 끊는 게 어렵죠. 축이 되게 좋네요. 그럼 이곳으로 붙이는 게 어렵다고 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둔 것은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되게 싫어서 네. 이곳을 받아주면은 이곳을 두고 이곳을 줄 때 이렇게 빠져서 싸우겠다. 네. 이제는 나가는 모양이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싸울만 하네요. 싸울만한 정도가 네. 아니라 백이 곤란하죠. 되게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겠다. 예. 이런 그림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신진서 구단도 당연히 이곳을 받아줄 리가 없겠죠. 그렇네요. 그쪽을 받아주면은, 네. 바로 양걸침이 들어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오는 게 뻔히 보이니까요. 이곳을 붙인다거나 네. 혹은 그냥 받아준다거나 예. 뭐 둘 중 하나로 보이네요. 그냥 받아주면 날일자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 손 뺍니까? 날일자 미끄러져 이쪽인가요? 들어오면. 이쪽인가요? 예. 아무 쪽이나 뭐 날일자 가면은. 이쪽은 전혀 아프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상변 쪽으로 가면은. 상편 쪽도 그닥 아프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껴받는 것도 지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군요. 아마 왼쪽 일단 좌상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백돌은 이쪽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흑은 이쪽을 눌러가고 싶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예. 이쪽이 모양이 좋으니까요. 예. 근데 괜히 받아서 이거 눌러가기 좋게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변은 백이 집 지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자, 우하기 쪽에 신진서 선수는 제법 튼튼한 집을 만들어 놨고요. 신진서 선수가 냉정하게 그냥 평가를 해보면은 실리형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실리를 좋아하는 전투형?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확실히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집을 집을 싫어하는 프로 기사는 없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가장 친구 같은 존재죠. 신민중 구단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두터움을 선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값이면은 두터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신진서 구단은 확실히 좀 더 집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선호도의 차이지 뭐 언제나 실내를 챙긴다 뭐 이런 네. 느낌은 아니지만 또 실내를 좀 더 좋아하고 이미 포석 자체가 실내가 좀 집 많은 포석이 짜였죠. 네. 본인 스타일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속기파로 좀 유명하죠. 네.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편인데 반대로 우광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한 장구파. 네, 네. 아주 깊게 생각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장구파들은 매판 깊은 생각을 좀 더 하다 보니까 한 판 한 판 좀 색깔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본인의 스타일은 분명히 있지만 때에 따라서 다르게 두고 싶은 날 굉장히 다르게 두기도 하거든요. 네. 자, 저렇게 못 붙이면 우광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서는 건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냥 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냥 느는 것은 역시 뛰어서 받았을 때 여기가 좀 이상한 위치가 되니까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광야 칠단은 이곳을 한 칸 뛸 때 예. 이거 붙이는 수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냥 손을 빼면은 이곳이 너무 아프거든요. 예. 집도 집이지만 뭐 두터움에 바깥쪽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이곳을 호구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젖히는 건 이제 막을 수 있다. 패로 버티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에 날일자가 좋으니까 받아라. 예. 백도 이곳은 받겠네요. 받으면 흙은 어디를 둡니까? 이제는 상변 쪽을 건드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네요.
상변은 날일자 갑니까? 침입합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력 작전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파고드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예. 그냥 위로부터 지켜주고 아래로 파고드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쪽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저라면은 이쪽, 그러니까 뭐 백이 받았다는 전제 하에 예. 이런 식으로 두고 싶기는 해요. 저라면은. 네. 자, 신진서 선수 이 장면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곳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 이제 틀어먹는 거에 비하면 바깥쪽 두터움이 흙이 너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백이 이곳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인공지능 이제 스코어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백이 좀 편하다고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제 동료 프로기사들 네.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프로기사들 물어보면은 6대4 정도면 아직은 뭐 시작이다. 예. 뭐 6대4 정도면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기분 좋은 출발인 건 사실입니다. 네, 역시 같고요. 자, 이제 우광야 선수의 다음 수가 기대됩니다. 상변 쪽을 건드리기는 할 것 같은데 어느 곳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방향은 상변인데 네, 어떻게 갈라치느냐? 어떻게 두느냐가 궁금하네요, 정말. 네, 일단 이곳을 한 칸 뛴 거 자체가 우광야 선수의 색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남들이 두는 대로라면 이곳을 두는 게 보통이었을 텐데 네,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거든요, 확실히. 예, 좀 재밌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오늘 선택은 잘했네요. 이 판을 고르기는. 신진서 선수의 바둑이 원래 좀 화끈하기 때문에 재밌는 바둑을 많이 두는데요. 그쵸. 우광야 선수도 또 맞춰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광야 선수가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그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색대로 두고 있어요.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실력을 챙겼기 때문에 좀 뭐 상면 쪽에서 버텨가는 것을 생각을 할 거고요. 네. 우광야 선수는 얼마만큼 상견해서 이게 타격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이 괜찮기는 해요. 네. 이 흑돌이 있을 때 전술이거든요. 네.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예. 넘어가고 나면은 끊어져 있네요. 백돌이 백은. 차단당해서 전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렇게 둔다면은 백이 이곳을 붙이지 않고 네. 이곳을 뛰어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양쪽이 뚫려 있어서 백돌이 공격이 당할 모양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뭐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은 이렇게 두면은 백은 그냥 이렇게 안 받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일단 이쪽의 흑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눌러가기에는 그냥 살아버리고 뭐 큰 집 나겠느냐 네. 이렇게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우광야도 알 거란 말이죠. 신진서 선수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했을 테고요. 꼭 태국 상대가 아니라도 중국 기사들, 한국 인류 탑 클래스 기사들 바둑은 다 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예. 신재석 구단을 모르면 더 이상한 거니까요. 예. 오히려 신재석 구단 입장에서 우광야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거 모를 수 모르죠. 모를 수 있는데요. 있죠.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보라든가 예. 좀 나타날 만한 부분이 많지 않고 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하이랭커의 유일한 장점이죠. 아, 예. 나는- 이변을 한 번씩 일으킬 수 있는 그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를 아는데 네. 상대는 자기를 모른다는 거 그거는 크나큰 재산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인터넷으로 기보 검색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낮았지만 여전히 중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공식 대국이 그렇게 눈에 띄게 기보가 잡히지도 않고 아, 중국 리그 정도 나오죠? 네, 이제 갑조리그 정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보가 있었을 것 같진 않고 네. 또 이제 어제 추첨을 한 거잖아요. 예. 누구랑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31명의 기보를 다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아마 뭐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확인은 해봤겠지만 자, 많은 바둑 팬들이 신진서 선수가 올해 이제는 뭔가 사고를 한번 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창호 선수라든지 이세돌, 박정환 다 10대 후반 때 이미 이제 세계대회에 이름을 알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신진서 구단의 경우는 사실은 때의 문제지 네.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언젠가는 세계대회 우승을 할 선수다. 예.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백령배 4강전에 올라가면서 네. 이제 내년 1월에 재개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유력한 위치에 하나 올라와 있고요. 예.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정말 뭔가 한번 일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 네. 일단 대진표가 괜찮아요. 아, 네. 16강 진출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옥광현 선수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예. 조 4명 다 봤을 때 예. 아, 역시 신진서가 원탑이고 예. 나머지 세 사람 경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확실히 네임밸류는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럴 때 좀 예선전에 좀 힘을 빼지 않고 16강에 올라간 다음에 16강부터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 되죠. 단판 승부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조나 여자조에서 올라온 선수들도 없어질 확률이 높고요. 네. 중국에서 신진서 선수의 위치에 있는 기사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박정환, 커제 동급으로 보고 제외를 시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다음 신진서 이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명확한 것은 없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몇 명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예.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예. 일단 동년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즈아오 선수, 그죠. 예. 시아라오 선수가 일단 세계대회 우승자들이니까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신진서 선수가 좀 분발하긴 해야 해요. 네, 근데 뭐 전체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 세계대회 우승컵이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네. 뭐 그렇게 신진서 구단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얼마 전에 또 무공삼배에서 구즈아오 선수한테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오히려 중국의 유망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이아너 선수가 아직 세계대회 우승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로 올라올 선수로 생각이 좀 되고요. 라우이아너가 2001년생인가요? 신진서 선수보다 한 살 어렸던 것 같은데. 일단 2000년생 아니면 2001년생인데 예.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라우이아너. 사실은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동년배라고 말은 하지만 커제만 해도 97년생 아까 말했던 구자오 시아라오보다 한 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예. 그렇네요. 커제하고 신진서 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주환 구단보다 더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요. 예. 이제 한국 선수들이 라오이아나 선수 정도를 꺼냈다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역시 신민준 선수가 될 테고요. 네. 뭐 이동훈, 변상일, 예. 김명훈. 다들 뭐 요즘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보면은. 실제로 이제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좀 두터워지기는 했죠. 예. 색다른 곳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뒀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도 이렇게 뒀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곳에 막아줄 리는 없겠죠. 네. 자, 저 자리는 생각 못 했네요. 신진서 선수에게 저렇게 도발적으로 전투를 걸어갑니까? 지금 배석을 보면요. 예. 이쪽에 백돌 2개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흑돌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한 10개가 있죠, 주변에. 예. 당연히 2점을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신지서 구단이 전투를 이긴다면은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예. 배석이 10개가 힘이 있는데 예. 이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서로 타협하는 계산을 좀 그리려고 할 겁니다. 예. 말씀대로 이렇게 유리한데도 싸움을 안 한다면은 우광야 선수가 너 기백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네요. 기백이 없는 게 아니라 앉아서 지겠다는 얘기죠. 아, 예. 이런 힘을 쌓아놓고 두겠다는 것은 뭐 당연히 전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이곳을 뒀다는 얘기는 이제는 오히려 젖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위로 트라우마가 수가 있거든요. 네. 젖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이미 하나가 눌려버렸으니까요. 끊어가도 이상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괜찮은 모양이 되죠. 예. 그러니까 흑은 지금 이곳을 젖히면 백으로 하여금 조금은 괜찮은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팩은 그곳에서 뭐 집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 부수고 살기만 하면은 팩은 목표 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광야 절단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죠. 예.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 한 점 크게 잡겠다. 예. 근데 이쪽 석점이 좀 다치는 모양이라 일단 출발 자체는 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강하게 둡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지금의 변화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본인의 색깔대로 좀 두고 있다가 초반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서로 유불리를 나누기엔 좀 어려운 지점. 네. 그러니까 이제 중반전에 돌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 꼿꼿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젖히고요. 그 자리를 역으로 젖힘당하면은 완전 차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생각이, 차단은 해야 되나요? 중앙 맞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차단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곳에 밀어가고 싶기도 해요. 꼬부리고 싶은 생각 들어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래도 백도 제법 자세가 나왔으니까요. 예. 두 개를 놓고 좀 고민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안영전 해설위원은 어디입니까? 중앙입니까? 2선 막습니까? 어렵네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저는 중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곳을 둘 때 흙이 젖히는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고 나서 혹시 이 한 점이 통째로 들어가면 집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만 뒷맛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한 느낌이고요. 맞고 흙이 이으면은 백도 결국은 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날일자를 당하는 게 이쪽을 움직이기 이 모양보다는 그래도 꼬부리는 게 좀 나을까요? 사실 그럴 거면 진짜 이쪽 꼬부리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라면은 어차피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밀어놓는 게 아무래도 손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우광야 선수가 지금 이곳에 밀어가지 않고 젖힌 것은 역시 날짜를 두고 싶다라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광야 선수는 이곳을 밀고 싶지 않고 날짜가 나오고 싶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그리는 거고요. 자, 신진서 선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밀어가면 이쪽으로 젖혀가네요. 막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다고 보는군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우광야 선수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예. 충분히 싸울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바둑 라이브 삼성화재배는 양신 바둑을 중계를 하겠습니다. 신진서, 신민준. 참, 앞으로 한국 바둑을 이끌어갈 양신의 이 승전보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두 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